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이제 12월도 돼버렸고 여러가지 국내 정치 상황이 난마같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정권의 아주 실세들과 유착되어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그리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의 개인 비리 사건 플러스 청와대 실세들이 관여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유재수 고위공직자 감찰 중단 무마 의혹, 이 사건과 그 다음에 대통령의 절친형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던 당시의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에 대한 김기현과 김기현 주변 측근들에 대한 하명 수사, 비위 첩보에 관한 하명 수사 사건에 청와대 핵심 실세인 백원훈 민정비서관이 관여된 것으로 지금 드러나면서 전국이 계속 더 꼬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관한 패스트트랙 또 관련돼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청와대 실세들, 이 정권 참 못됐습니다. 정권 잡자마자 이렇게 청와대 권력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듯한 이런 의혹이 이런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정권 출범하자마자 자기 친문 패권의 인너서클인 아주 핵심 고위공직자들을 비감찰을 갖다가 이렇게 봐주고 그냥 오히려 더 승진시키고, 이런 지금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 말로는 무슨 민주화 정권이네 뭐네 하고 정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한심한 이 정권 잡자마자 아주 이런 짓을 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새 적폐, 정말 구태 정치, 아주 이 반민주적인 폐악의 정치를 했더만요. 보니까 지금 그런 의혹이 있어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정말 실세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두 사건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김기현 울산시장 비위 첩보에 관한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 과정에서 나타난 청와대의 정말 정권 실세들이 누군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문재인 정권의 실세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리고 연의 대통령 부인과는 달리 아주 개인 무슨 소식까지 전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가보십시오. 김정숙의 말과 그랬다가 하도 여론이 나쁘니까 김정숙 소식이라고 바꿨어요. 난 대통령 부인이 무슨 대통령 밑에다가 또 따로 부인 소식까지 한 건 나 처음 봤는데요. 홈페이지에 참, 아무튼 무슨 대통령 고난 대행 그런 국민들의 비아냥을 듣고 있는 김정숙 여사가 진짜로 정권의 숨은 실세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 임종석 비서실장인가, 노영민 조국 민정수석인가, 오만별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두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백원훈 민정비서관이었죠. 자,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지금 보면은요, 이 친문 중에서도 진짜 친문, 그러니까 진문 있죠. 진문. 이 민영상 칼럼에서는 이 진문이 한 5인방 6인방 5방 6방이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진문에 핵심으로 꼽힐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실은 김경수 경남 지금 지사죠. 그리고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최고 핵심 실세로서 국회의원을 하고 대선 과정에서는 드루킹 사건에 연결돼서 김정숙 여사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그랬던 걸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김경수
드루킹까지 연결돼요. 근데 이 김경수가 보니까 유재수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과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같이 행정관으로 이 김경수 1부속실 행정관하고 같이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재수 이 사건에 관련돼서 지금 나오는 청와대 그 실무 핵심 진문 5인방은요, 일단 김경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유재수가 민정수석실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민정수석, 나중에 이제 비서실장으로 갔죠. 그리고 민정비서관,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비서관 하고 나중에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호철은 양정철과 전해철과 함께 문재인의 삼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양정철은 지금 사실은 문재인 이쪽 있는 핵심들하고 좀 그 거리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전해철은 뭐 지금 국회의원이고 전 뭐 개인적으로 워낙 친합니다만은. 근데 이 이호철의 마지막 민정수석이 유재수를 갖다가 밑에 부하 직원으로 민정수석실에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서 비가 있어가지고 좀 잠시 사표를 내고 수석 전무위원으로 갔다가 춘천 출신이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갔잖아요. 이때 오거돈 부산시장한테 강력하게 추천해서 춘천 출신 유재수가 부산 부시장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한 게 바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이호철이 아주 문재인의 저 핵심 실세 중에 실세로 지금 다 알려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그 모친상 때 조문 1호 아닙니까? 1호로 조문 다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호철이 딱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딱 만나고 나왔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나왔죠? 경남지사. 이호철 전 민정수석 나왔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유재수 사건을 보니까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하면서 개인 비위가 청와대 감찰반원에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감찰이 시작돼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감찰을 중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 감찰 나왔을 때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당시에 제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비가 근거가 약하니까 그냥 인사에 참고하도록 금융위에 연락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에게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 이러이러한 개인 사생활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으니 참고하라 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거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이호철, 그 다음에 백원우 나왔죠. 근데 이 백원우는 누굽니까? 백원우는 원래는 재정구 의원이라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했던 시흥에서 그리고 빈민운동했던 제야 인사인데요. 한나라당으로 와서 국회의원을 했던 거기 비서로 있다가 고려대학교 운동권 출신입니다. 저 잘 아는 후배이기도 합니다만은 저한테 인사를 잘 안 해요. 근데 아무튼 백원우가 그렇게 비서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17대 때 탄돌이 국회의원이 됐고 17대 18대 국회의원 되고 19대 20대 국회의원 떨어지고 이 백원우는요, 문재인 대선 과정에서 전국의 대선 조직을 총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실질적으로 조직을 총괄했거든요. 선거운동 조직을. 선거운동 조직하면 뭐를 같이 갑니까?
조직 활동 자금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실무, 진문 실세기 때문에 이 백원우를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 밑에 4개의 비서관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친인척 관리 그리고 여론 민심 동향 파악하는 이 민정비서관으로 백원우를 시킨 겁니다. 이 백원우가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우병우 비서관, 우병우도 민정비서관하고 나중에 민정수석으로 승진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백원우가 결국에는 문제가 뭡니까?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갖다가 첩보를 갖다 이렇게 모아서 박영철 옆방에 반부패 비서관한테 보내서 반부패 비서관 경찰청으로 보내서 울산청에서 하명 수사죠. 하명 수사.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오는 게 백원우가 문제가 되는 게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 업무 관장 업무가 아니야. 공직 관련 아니야. 지는 그 여론 동향 파악하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거든요. 근데 백원우가 보니까는 별동 백원우 지 감찰팀을 갖다가 운영했다는 지금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지 별동 개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사적인 국정농단 아닙니까? 청와대 직제 개편이 없는 그걸 갖다가 이 공무원들 지가 동원해서 감찰 반원을 갖다가 해서 사설 감찰팀을 갖다 운영했어요. 그래갖고 민간인 사찰하고 공직자를 사찰하고 대상도 아닌 이게 완전히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선거까지 개입한 거예요. 울산시장 선거까지 개입한 거예요. 이런 선거 공작, 정치 공작, 국정농단 이 핵심에 바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이제 다시 내년에 시흥 국회의원 나오려고 시흥 국회의원 나오려고 다시 그만두고 당으로 갔는데 지금 뭡니까? 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에요. 양정철이 밑에 부원장. 와, 정말 백원우가 그래서 지금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백원우가 조국 민정수석보다 더 위에 진짜로 백원우가 진짜 민정수석 아닌가? 에? 그리고 진짜 백원우가 민정총수석이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김경수, 이호철, 그 다음에 윤건영은 지금 현재 뭐 문재인 국회 날 때부터 보좌관 하고 지금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고,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윤건영은 유재수하고 관련되고 또 백원우하고 아주 긴밀히 연락을 해. 예? 민정비서관 하면서 대통령한테 민정수석 조국이 안 거치고 직접 어쩐 상황 보고하려면은 윤건영이를 통해서. 예? 윤건영이가 지금 현재 국정상황실장이거든요. 청와대 상황실장이 뭔지 아닙니까? 쫙 국정 동향 상황이요. 모든 상황. 그러니까 무슨 뭐 노조의 뭐 연대 파업부터 무슨 대형 사고 그다음에 극적으로 얘기하면요. 군부 동향, 군사 쿠데타 뭐 이런 동향까지 모든 상황을 갖다가 총 매일매일 집결해서 대통령한테 정무수석 비서실장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그런 핵심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백원우하고 윤건영하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김경수, 이호철, 백원우, 윤건영 상황실장 다 그렇게 하는데 야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진짜 실무 진문 5인방 중에 한 명으로 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천경득이라는 거거든요. 천경득이는 아마 서울대 뭐 출신이에요. 법대는 아닌데 경제학과인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저 이진걸 그러니까 그 조국 민정수석실에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밑에 특감 반장 있죠. 특감반이 이제 복수의 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개만 특감 반장을 하는 이진걸 사법 변호사죠. 이 이진걸 특감 반장은 지금 그 정경심이 뭐 변호사도 했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 근데 이인걸 특감 반장에게 특감 반장하고 또 이렇게 친한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전경덕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천경덕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마다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에 회계 담당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총무회계팀의 선임 행정관이에요. 본인이 변호사면서. 돈 만지는 회계 변호사 얼마나 실세겠어요? 그런데 이 천경덕이 숨어있는 실세가 유재수하고 친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천경덕이 이인걸 특감반장을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천경덕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우리 같은 팬인데 유재수 왜 감찰 안 하냐? 감찰 좀 중단해 줬으면 쓰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뭐 경향, 한겨레 뭐 이런 데도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유재수 이 감찰이 시작되는데 박영철 비서관은 뭐 여러 명 앉아있는데 그랬다고 지금 보도도 되고 있는데 조국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유재수 이 감찰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사방돼서 감찰 중단을 갖다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하면서 은근히 분위기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문재인 그 캠프,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회계 담당을 하는 변호사 천경덕 청와대 총무회계팀의 선임 행정관이 유재수 감찰 의혹, 감찰 무마 의혹에 지금 끼어 있는 진문 5인방으로 딱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참. 이 문재인 권력 이렇게 운동권 애들 몇 명이 잡아가지고요 세상에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하고 정치 공작하고 지급한 고위공직자 비리 그냥 감싸고 뭉개고 이런데 공수처 만들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호철 전 민정수석, 김경수 전 연설비서관, 행정관, 윤건영 현 국정상황실장, 그 다음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천경덕 현 청와대 총무회계팀의 선임행정관, 이 5명을 민영상 관람에서는 친문 중에서도 진짜 친문, 진문, 실무 핵심 정권 실세 5인방으로 땅땅땅 합니다. 물론 여기에 진짜 핵심은 또 노영민 비서실장도 있습니다. 급수가 좀 다르죠. 노영민 비서실장,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데 좀 급수가 다르고요. 제가 일단 그런 수준으로 일단 여러분한테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가볍게 좀 들으시기에는 좀 괜찮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